안녕하세요. 금바이건입니다. 12월 22일 주요 테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올랐죠. 그래서 코스닥도 코스피도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반도체겠죠. 아무래도 반도체 로봇 쪽이 조금 올라가는 형태를 보였고 방위산업도 조금 올라갔는데 뭐 큰 주제는 아니었고요. 일단은 반도체가 급등했다 라는 부분이 있고 스페이스X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올라갔는데 제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스페이스X가 아무리 상장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회사들의 실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스페이스X가 IPO를 한다니까 갑자기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런 데들이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요? 사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약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뭐 가격 자체는 높지만 회사는 계속 돈을 벌고 있는데 여하튼 뭐 올라갈 기회를 보고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 테마 같은 경우는 약간 뜬금없습니다. 실체가 사실 실적과 연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올라간단 말이죠. 오늘 좀 빠지기는 했는데 그 동양고속 같은 참 제가 여러 날에 걸쳐서 그렇게 강조를 해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회사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반도체는 필라델피아가 급등하고 삼성의 HBM4가 호평을 받고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잘 몰라요 아직. HBM4에서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는 건 SK 하이닉스로 되어 있습니다. 좀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언플을 좀 잘하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언플에서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뭐 제가 볼 때 삼성전자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회사도 아니고 실적도 계속 올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저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회사가 기술 개발이나 뭔가를 잘해서 하려기보다는 경제신문 사서 뭐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쉬울 뿐이죠. 어쨌든 반도체 덕분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간 뭐 고마운 날이죠. 로봇하고 스마트 팩토리 역시 조금 좋아지고 있죠. 글로벌 투자 확대하고 있고 현대에서 새로운 모델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삼성도 계속 투자를 한다고 안 할 수 없죠. 왜요? 다음 먹거리가 될 텐데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양전기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계양전기가 오르면서 계양전지 가지고 있는 해성산업도 올랐는데 해성산업은 사실상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오를 건덕지가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 STO를 포함하고 있는 2단계 입법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부안이 공개가 되면 아마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서 가부 간의 결정이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 쪽이 계속 힘을 받아 가느냐 아니면 재료 소멸로 인해서 뭐 제자리로 가느냐.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제자리 쪽을 봅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실체화돼서 수익을 올리는 형태로 가려면 조금 멉니다. 길이. 헤쳐나가야 될 길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이걸로 테마를 가서 미래 가치를 산다고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위산업이 2026년에 수출 확대 전망이 있죠. 건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캐나다 잠수함?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 독일업체라 우리나라 두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폴란드처럼 그렇게 폴란드처럼 물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소소하게 뭐 페루에서도 먹고 이랬으니까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뜬금없이 또 이상한 소리 나오고 있어요. 한화가 K9으로 미국 시장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58구 경장으로 포를 길게 만드는 것도 확정된 일도 아니고 이것도 사실 약간 루머성이에요. 근데 이제 58구 경장 확대하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아마 잘 할 겁니다. 미국도 실패했지만 일단 생산 기술 자체가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우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독일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독일은 아마 할 수 있을지도. 하지만 거기는 너무 비용이 비싸요. 우리나라가 이제 공대생을 갈아서 넣고
예, 좀 열심히 하면 우리나라가 최초로 세계 최초로 최초 수준이죠 거의. 그래서 58 구경장을 개발하고 그리고 차량까지 개발해서 예, 트럭 위에 싣는 거 있죠. 그거까지 개발해서 시장성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국 방위산업에 대해서 저는 전망 자체는 되게 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만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시게 되면 큰 주제 반도체 올라갔고요. 로봇 스마트 팩토리처럼 이제 향후에 좀 전망이 있는 주제 하나 올라갔고요. 방위산업처럼 좀 잘 나가고 있는 조금 더 키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방위산업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지금 저 주가에 많이 반영되기는 했어요. 이런저런들이 많이 반영되기는 했으나 앞으로 시장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캐나다만 해도 60조예요. 60조. 예, 계약 규모가. 물론 그게 한 10년 이상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MRO 예산이나 아니면 그 추가적인 어떤 그 밸류체인 관련된 예산이기는 공급망 관련된 예산이기는 해도 어쨌든 간에 되게 큽니다. 예산 자체가 한번 계약을 하면 굵직굵직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할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좀 두고 봐야 알아요. 어떻게 될지. 실제로 법안이 발표돼서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고 해도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국경을 없애는 건데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눈을 저렇게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아직까지 되게 많이 저기는 못한단 말이에요. 물론 해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테더를 가지고 누가 쓴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스테이블 코인 과연 발행해서 어느 정도 효용성을 가질까에 대한 부분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좀 뜬금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상공우주 산업 우리는 이렇게 저기 될 거냐? 이렇게 좀 우습게 볼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주항공은 발전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네. 발전할 거고 그리고 기업들도 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뭐 지금 9차까지인가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하던데 그 9차까지 발표를 다 발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험 축적이 되고 그리고 발사 효율성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기술만큼을 빠른 속도로 쫓아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중국도 따로 쏘고 있고 미국도 따로 쏘고 러시아 따로 쏘고 인도도 뭐 따로 쏘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해온 것들에 의하면 어떤 실질적으로 생산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발전할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12월 22일 주요 테마는 이런 식으로 한번 봤고요. 자, 종목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거기에 따라서 종목들이 몇 개 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들은 약간 좀 변두리 주제들이긴 한데 어쨌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여전히 지금 배가 고픕니다. 네,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